자,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개싸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감독들이 선임될 때는 이렇게 이제 쉬는 날, 포스트 시즌 기간일 땐 이게 이제 예의죠.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면 아무래도 이슈가 그쪽으로 쫙 몰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암암리 이제 배려들을 하는 거죠, 서로. 김원영 감독님이 이제 두산의 새로운 사령탑이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선동열 감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추측성 기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가장 가능성 떨어지는 게 저는 조성환 감독 대행, 김원영, 선동열 이 세 분 중에 가장 가능성 떨어지는 게 저는 선동열 전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 생각이랑 좀 달랐고 저는 굉장히 팽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성환 감독 대행이 워낙에 마지막에 두산에서 보여준 감독 대행으로서의 모습들이 상당히 그 점진적이고 파이팅 있고 두산의 스플릿 그 두산 정신을 허슬두라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잘 투영했다라고 저는 나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조성환 감독 대행이랑 만약에 김원영 감독이었다면 후보가 굉장히 팽팽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 경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지 않았나. 김원영 감독님도 두산에서 이제 투수코치 생활을 하셨었기 때문에 두산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본다면 조성환 감독 대행이 절대 딸리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승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2+1년 최대 20억인데 일단은 이번 그 WBC 대표팀의 투수 코치를 역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해당 팀 두산의 감독이 되셨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WBC 대표팀에서는 아마 하차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지영 감독님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라는 얘기는 이제 대표팀의 투수 코치는 아마 새롭게 또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무튼 김원영 감독님이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SK를 맡았을 때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가 좀 의외였잖아요. 이거 왜 도대체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흔히 말해서 왜 잘리는 거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두산에서는 지금 올해 아무래도 두산이 25시즌에 9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원영 감독님이 책임은 막중하지만 부담은 좀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팀이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김원영 감독님이 확실하게 두산에서 예전에 두산에서의 그 투수코치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사실 두산은 투수력보다는 타력이 그리고 야수 쪽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상승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숙제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임자가 아닌가. 아주 선수들이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가 감독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산이 워낙에 또 좋은 팀이잖아요.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두산만의 스프릿, 이 허슬두 정신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 3차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전과 2차전은 지금 분위기가 삼성은 대전에서 폰세와 와이스가 나오는 경기에서 1승 1패한다? 이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선에 가까운 차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한화 입장에서는 1승은 기본이고 조금 더 바라자면 2승을 해서 대구에서 1승 1패로 끝내 굳이 대전으로 올 필요 없다. 그래서 빨리 한국 시리즈로 가서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돌리자가 아마 한화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그런 바운더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1, 2차전의 결과를 본다면 긍정적인 계산대로 맞아 들어간 건 삼성 쪽입니다. 분위기로 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3차전 선발 투수인 후라도 선수에 대한 기록인데 2024 시즌에 한화전 2경기 나와서 1승 1.93 14이닝 10피안타 2피홈런 베이스 온볼스 하나 탈삼진 13개 3실점 25 시즌 한화전 2경기 2승 0.64 14이닝 6피안타 1피홈런 압도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류현진을 한번 보시죠. 24시즌 삼성전 3경기 1승 1패 4.76. 근데 안타는 꽤 많이 맞았는데 22개나 맞았는데 홈런은 24시즌에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자, 그럼 25시즌을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 2경기 1승 4.50 12피안타 2홈런. 자, 이게 삼성전인데요. 전체 삼성전 대구 경기를 좀 보겠습니다. 한 경기 7.20 5이닝 8피안타 2피홈런 4실점 4자책. 자, 그러면 이건 정규 시즌의 양팀 선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후라도가 지금 6일 휴식 후에 등판이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은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벌써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째 등판입니다. 불펜까지 포함하자면. 그러면 이게 정규 시즌 한 경기와 포스트 시즌 한 경기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도, 스트레스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라도가 긍정적인 부분은 6일 쉬고 등판이라서 체력적인 전혀 문제가 없겠지나 조금 우려를 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 벌써 4번째 등판이다? 이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 물론 워낙에 작년, 올해 한화전에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류현진 선수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삼성전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대구 삼성전은 더 안 좋았죠. 자, 이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류현진 선수는 무려 24일을 쉬고 나옵니다. 제 야구관에선 투수는 특히 로테이션을 쭉 돌았거나 아니면 불펜에서 한 시즌을 풀로 뛰었다면 이렇게 휴식 시간이 길면 길수록 팔의 피로도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우려되는 점은 대구 삼성전에서 썩 좋지 않았으나 피로도가 어느 정도는 오히려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이건 두 팀한테 서로 입장차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시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 시즌 전에도 삼성의 좌타라인의 극강세를 예상해드리면서 삼성을 상대하려면 똘똘한 좌투수가 선발 투수가 있지 않으면 매우 고전할 겁니다. 라고 시즌 전 구단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폰세, 와이즈, 김서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올 시즌 선발 원투와 대한민국 마무리를 다 깨부셨습니다. 공통점은 오른손 파이어볼러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삼성 좌투수 타율 1위라고 안다고!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하는 똘똘한 좌투수만 상대한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안 똘똘하고 똘똘했으면 좋겠고 신인, 루키, 패전조 이런 모든 왼손 투수들을 다 포함한 타율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반박을 하자면 아시겠지만 구창모, 로건, SSG 김건우, 김광현 다 고전했습니다. 반대로 오른손 선발 투수 나온 날은 삼성의 방망이를 견디지를 못했죠. 자,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는 과연 내일 똘똘할 것이냐 덜 똘똘할 것이냐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양팀의 입장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내일의 관건은 후라도가 몇 이닝까지 던지냐가 아닙니다. 이건 후라도의 강점입니다. 왜? 제가 후라도 선수를 칭찬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후라도는 어느 팀이랑 하던 7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투수다. 석점 이내로. 그래서 저는 감히 내일도 후라도는 적어도 6이닝은 본인 역할은 할 것이다. 전 제끼겠습니다. 후라도는. 오히려 류현진 선수가 6을 던질 것이냐 5를 던질 것이냐 몇 실점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는 얘기하지 않을래요. 첫날 4 얘기했다가 거의 40 나고 왔지. 어쨌든 내일의 관건은 류현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저는 내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게 문동주 선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화가 문동주 선수를 김서현 선수를 대신할 클로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약간 애매하게 쓸 것인지, 이게 내일 경기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일 문동주 선수가 클로저 역할로 나온다? 4차전 문동주 선발은 없는 거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 부드러운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류현진 선수의 피칭, 그리고 과연 문동주를 언제 집어넣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건 삼성한테도 당연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화가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아섭 선수가 생각보다 1번 타자로서, 즉 손아섭 선수를 영입했을 때 한화가 손아섭한테 원했던 모양새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화가 1차전에서 예상외로 방망이가 폭발을 했지만 2차전에서는 산발 안타, 리베라또, 하주석 말고는 전혀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삼성은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그게 삼성의 가장 무서운 점. 삼성의 빠따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구자욱 선수가 부진해요. 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분위기 파악할 줄 안다고. 그런데 대구로 가면 또 몰라요. 구자욱도 막 터져나갈지. 그러니까 삼성의 방망이는 논외입니다. 이건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죠. 삼성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운 거죠. 아, 우리는 걱정거리가 이쪽은 아예 없구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는 건 한화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이건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는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제 딴엔 뭐냐, 분명히 체력적으로 지금 배터리가 닳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삼성입니다. 그걸 분위기로 덮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해서 저는 내일 경기가 삼성이 빠따에서 과연 좌투수인 류현진 선수를 얼마나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일찍 삐그덕거리면 한화는 다 때려 박을 거예요. 그 뒤에 문동주가 올라오든 뭐가 됐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화는 아마 순리대로 갈 겁니다. 1차전, 2차전은 한화는 선발 투수가 6회 이전에 내려온다라는 계산은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젠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3차전에서 후라도가 6회 이전에 내려온다는 계산 안에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좌투수 류현진이 이번 플레이오프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성규 선수, 김홍곤 선수 선발로 나오는지, 아무래도 좌투수니까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손아섭 선수가 1번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대구가 이 서울이나 이쪽만큼 그렇게 막 쌀쌀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녁 경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의 변화도 예민한 선수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튼 3차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류현진, 좌완 투수에 대한 서로 간에 정말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겠죠. 같은 조건 가지고 다른 꿈을 꾸게 되는 이 내일 3차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3차전도 판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신나게 중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야구 소식 두산 베어스의 김원영 감독님, 그리고 플레이오프 3차전 프리뷰 함께 했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